존경하고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 이번에 마지막 시간인데 좀 쉬려다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내용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전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그 종목이라고 하지만 주식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 종목보다는 ETF 펀드, 일명 펀드인데 패시브 펀드인데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ETF만 한 게 없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 국내 순자산이 60조 정도예요. 60조에 육박한다. 엄청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못지않는 상당한 인기가 있어요. 천만도 참고로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이렇게 이 내용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ETF 순자산 총액이 6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분산 투자와 시장을 통째로 사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 그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이제 부각된 결과인데 하지만 그 각종 테마와 섹터 ETF 등에 이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제 가격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ETF의 덩치가 커지면은 이제 기업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현재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그 한국거래소 보면은 국내 상장된 그 ETF 순자산 총액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9조 5,150억 기록했고 지난해 말 이후 반년 동안 벌써 7조 4,785억이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만큼 ETF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ETF의 성장을 가속화한 것은 각종 그 섹터형 ETF인데 주식형 섹터 ETF의 순자산 총액이 작년 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한 7조 9,18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등 일부 섹터의 성장 가능성이 이제 베팅한 자금이 굉장히 몰려요. 2차 전지 ETF가 이제 막 커지면서 이들의 주식 보유량도 급증하는데 펀드 평가업체에 따르니까 그 패시브 펀드, 특히 ETF 플러스 인덱스 펀드의 그 주요 2차 전지 주식 보유 수량이 각 종목 발행 주식수 대비 2에서 4% 이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에서 4%. 그리고 패시브 펀드가 보유한 그 에코프로비엠 그 주식은 발행 주식의 4.6% 달하네요. 전년 대비 한 136.97%가 증가했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쩐지 에코프로비엠 많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ETF가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도 커지는데, 이제 지난 11일 날 2차 전지주 급등 이제 그런 사례인데, 6월 선물 옵션 만기에 맞물려가지고 2차 전지를 포함한 각종 지수가 이제 리밸런싱 됐어요. 그래서 ETF가 지수 변경을 따라가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막 급변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진 2차 전지 ETF 영향이 커지는데 처음 지수에 편입된 그 SK 아이테크 인놀러지죠. IE테크 놀러지. 참 이름도 힘듭니다. 하여튼 이게 이날 10% 급등세를 보여요. 반면 지수에서 빠진 에코프로 HN은 한 5.93%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시장에서 ETF가 커지면서 이제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단순 그 ETF 수급만으로도 그 가격이 변동할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버블 논란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ETF에만 묶이면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펀드 매니저는 ETF가 커지고 ETF 개별 종목 지분율이 높아지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ETF가 담은 종목의 주가가 내리면은 ETF 매도가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ETF 추가 매도가 나오는 시기다. 뭐 그런 이야기죠. 실제 테슬라 등 그 성장률을 대거 담았죠. 미국의 그 아크 이노베이션.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크 이노베이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있는데, ARKK 뭐 있는데 보통 금리 상승에 이제 성장주가 맥을 못 추니까 지난 2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운용 자산이 한 78억 달러가 이제 결국 빠져나갔다. 그래서 주가도 결국 31%나 빠졌어요. 지금 ARKK 지금 이쪽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피박했죠. 일단은 뭐 장기 투자를 봐야지 또 그렇게 너무 또 짧게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일단 ETF가 종목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투자자에게 좋은 수단이 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엑슨모빌 주총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그 26일에 엑슨모빌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있어요. 엔진 넘버원은 탄소 감축을 기치로 걸고 해가지고 표 대결을 통해서 이사의 그 세 자리를 따냈어요. 그래서 엔진 넘버원은 지분을 0.02%밖에 들고 있지 않았는데 그 블랙록이나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 표를 모아가지고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고요. 그 자산운용사들은 ETF 등 패시브 펀드를 통해 가지고 엑스모빌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니라고 하네요. 의결권 행사는 문제 없지만은 그 ETF 투자자들이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명확히 동의한 적이 없다는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기에 한 번씩 몰아서 공개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즉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이 물적 분할 그 관련 임시주총에서도 그 자산 운용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은 투자자는 올 1월에 대해서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여튼 증권가에서는 ETF가 커질수록 관련 논의가 이제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고, 미국 펀드 평가사죠 모닝스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 결정이 일부 그 자산 운용사에 집중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 매니저가 아닌 투자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지만은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의결권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ETF를 할 때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이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 인기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기 좀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면 특히 미국 나스닥백이나 나스닥백이 있고요. 뭐 S&P 500 있고요. 그리고 뭐 팡 있어 팡 미국 팡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탑10인가요? 탑10도 있습니다. 타이거 탑10인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그 ETF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우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덩치가 커진 ETF가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그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ETF에 들어가실 때는 한번 신중하게 잘 보시고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성장성 있는 그런 ETF를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ETF도 잘못 물리면은 또 말 그대로 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에 진짜 이 ETF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ETF에도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연 10에서 15%는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꾸준하게 성장하다 보면은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TF도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분야입니다. 향후 제가 ETF에 관련돼서도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ETF는 여기까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